자, 이렇게 거절 문구 계속 뜹니다. 또는 증액 거절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시면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 소개로 문의 주신 대표님, 바로 현금 서비스 사용 중이시길래 바로 갚으라고 말씀드려서 신용 점수 올리고 신청 준비 중이신 대표님이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인 났습니다. 카톡 내용 보시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번 7월 하반기에 쏟아지는 정책자금 예산에서 남들보다 최소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더 확보하게 되실 겁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13년차 경영 컨설턴트 정책자금 팩트 폭행자 정기욱 대표입니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 풀린다는 소식에 지금 마음 급하시죠? 그런데 보증재단 담당자는 절대 사장님들께 한도 더 많이 받는 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3년 동안 수많은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현실적으로 보증한도 2배 뻥튀기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7가지 치트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메모장 켜시고 내 이야기다 싶으시면 체크하세요. 첫 번째, 현금 서비스 영원으로 만들어놔라. 반드시. 단돈 100만원짜리 현금 서비스 눈물 팩트입니다. 실제로 제 컨설팅 의뢰인 중에 한도 5천만원이 무난하게 나올 컨디션이었는데 3천만원이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원인을 까보니 지난달에 깜빡하고 긁은 현금 서비스 100만원이 남아있었어요. 보증재단 심사에서 현금 서비스는 이 사람 지금 당장 현금 100만원도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나? 라는 최악의 시그널로 작동합니다. 대출 신청 서류 제출하기 딱 일주일 전까지 현금 서비스랑 단기 카드 대출은 지인에게 빌려 영원 만드세요. 100만원 갚으면 한도 2천만원이 복구됩니다. 두 번째, 공식 커트라인을 믿지 말아야합니다. 정책자금 공고문 보면 나이스 기준 710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순진하게 믿고 가시면 딱 1,500만원짜리 최저 한도 주고 끝납니다. 제대로 한도 5천, 1억 꽉 채워 받으시려면 무조건 나이스 기준 최소 안정적인 3등급 선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점수가 770, 780점 선에서 애매하게 모자란다? 오늘 당장 토스나 카카오페이 들어가셔서 신용 점수 올리기, 통신비, 건보료, 납부 내역 제출 버튼 딱 3번만 누르고 가세요. 점수 몇 점 차이로 대출 한도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세 번째, 대출 금액보다 대출 개수를 줄여라 입니다. 사장님들 급할 때 KB국민카드에서 500, 현대카드에서 500, 신한카드에서 500 이렇게 빌리시죠. 합쳐서 1,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심사관 컴퓨터에는 이게 어떻게 뜨는 줄 아십니까? 이금융권, 대출 3건 이상, 다중채무, 위험군으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저축은행 한 곳에서 한 번에 1,500만원을 빌린 사장님이 한도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보증재단 서류 넣으시기 전에 지인한테 잠시 융통을 하든 주거래 운용을 뚫든 자질구레하게 찢어져 있는 대출 개수를 한 2개로 합치는 통합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달력을 보고 신청해라입니다. 이거 진짜 사장님들 90%가 실수하십니다. 재단 심사는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딱 끊어서 가점이 점프합니다. 오늘이 개업한 지 딱 11개월 차 15일이에요. 이때 돈 급하다고 신청하면 1년 미만 초기 창업자 한도로 묶여서 2천만원 나옵니다. 딱 15일만 참았다가 12개월 찍는 날 신청하면 업력 1년 이상 가점이 붙어서 4천만원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내 사업자 등록증 꺼내서 개업 연월일 보시고 내 업력 연 단위가 꽉 차는 타이밍인지 꼭 계산하고 마우스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임차 보증금을 부풀려라 입니다. 보증재단은 사장님이 장사하시는 공간의 보증금을 일종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봅니다. 월세 50에 보증금 500짜리 가게 하는 분보다 월세 150에 보증금 3000짜리 가게 하는 분에게 한도를 훨씬 넉넉하게 줍니다. 만약 지금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계시거나 임대인과 월세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월세를 조금 낮추고 보증금을 높인 계약서를 들고 가시는 게 정책자금 한도 산정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안 물어봐도 내 집 있다고 슬쩍 말해라입니다.
정책자금은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신용대출이죠. 그런데 담당 심사관도 결국 사람입니다. 면담할 때 거주지가 월세시네요 할 때랑 거주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심사관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최악의 경우에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돈 갚겠구나 안심을 주는 겁니다.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자가 주택이 있다면 담당자가 묻지 않아도 대화 흐름에 아주 자연스럽게 흘리셔야 합니다. 7번째, 마지막 치트키. 필요한 돈보다 못 펴서 신청해라입니다. 대표님들 3천만 원 필요하면 신청서에 얼마 적으세요? 정직하게 딱 3천 적으시죠? 그럼 심사관이 자기 예산 깎아야 할 때 대표님 한도 조금 조정해서 2,200만 원 맞춰드릴게요 하고 칼질을 합니다. 원래 담당자들은 규정상 신청 금액을 조금씩 칼질하면서 본인 일한 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게 3천이면 5천을 적으시고 5천이 필요하면 7천을 적으세요. 담당자 입에서 대표님 죄송한데 심사해보니 4천밖에 안 나오겠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월 하반기에 풀리는 정책자금 3조 6천억 엄청난 눈먼 돈처럼 보이지만 결국 준비된 사장님들만 골라서 1억씩 챙겨갑니다. 오늘 제 영상 2번, 3번 다시 보시면서 내 체크리스트 하나씩 지워 나가세요. 그래도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정책자금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폼 요청 남겨드릴게요. 상담 문의 신청 주시거나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 자금난 숨통 틔우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팩트폭행자 정기욱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